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농정의 적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 보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8년부터 식용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이 수입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GMO 수입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어디에도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원료 기준으로 GMO 표시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시모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GMO 완전 표시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식약처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짐작합니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말씀하고요. 완전 표시제로 갔을 경우에 식료품 가격 상승이라는 요인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왕의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니까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축 사료에 GMO 표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2007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농림부 고시로 가축 사료에 GMO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는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식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우습게 됐군요. 네. 난 GMO 표시라고 아십니까? 네. 표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던가요? 그러니까 GMO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네. 제품에 대해서 GMO를 쓰지 않았다고 네.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네. 제가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수입 맥주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맥주에 보면은 여기 옆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어요. 네. 이걸 왜 붙여놨을까 궁금해서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옆에 난 GMO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GMO 원료를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난 GMO 표시를 하는 것을 광범하게 허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수입해가지고 가려갖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크게 허물어졌습니다. 기업과 법인의 농지 소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농지 소유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42% 가까이 됐던가요? 정확하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사한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네. 현재 농지의 60%가 임대차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농지의 85%가 비농업인 소유입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현재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는 51%가 나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만약 상속에 대한 농지 소유를 지금처럼 허용한다면 향후 20년이 지나고 나면 농지의 80% 이상이 비농업인 소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 게 아니라 상속과 이농, 농업을 떠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또 농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은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때 어떤 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걸 풀었고 또 어떤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쭉 풀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형해화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에 의한 농지 소유와 인농인의 농지 소유는 이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농업의 생산적 가치는 약 50조인데 비해 공익적 가치는 162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10명 중 7명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공감했습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헌법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헌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발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축사적법화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 축사적법화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라떼, 이것이 축산농가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 강의 수질이 나빠진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주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을 시범 사업을 했고 구체적으로 검토 준비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시범 사업했고 그 다음 정부에서 본격 실시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시한 축산 직불제는 오염 총량제와 연관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의 역대 정부의 한우 농가 사육 투수 변화를 좀 보시겠습니다. 표 넘겨 주십시오. 표 좀 넘겨 주십시오. 예. 지금 축사 적법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큽니다. 왜냐 그럼 저 표를 한번 보십시다. 노무현 정부 기간 5년 동안은 축산 농가 수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0만 호에 달하던 한우 농가가 지금 10만 호 미만, 8만 호로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되면 농촌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당연히 농촌 경제가 피폐화됩니다. 결국 축산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축산이 규모화되고 상대적으로 과밀화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경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든 결과가 됩니다. 지금 축사 적법화 문제가 농가가 폐업으로 가가지고 저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을 저는 염려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한 가지는 유예기간을 한번 드렸는데 어떤 농가는 그 유예기간 내에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 주신 농가가 계시고요.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가가 있을 거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유예기간을 더 들였을 경우에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걸 칼로 무베듯이 끊어버리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 농가의 축소 또 전반적인 축산업까지는 모르고 축산인들의 빈곤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산 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축산 농가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축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법이 개정된 건 2014년도 3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표된 거는 2015년도 3월 24일이고 1년 뒤에 시행령이 발표됐고요. 농림부와 환경부, 국토부의 종합적인 세부 지침이 발표된 것은 2015년도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농가들의 이동 자체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2017년도 하반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가가 내가 적법화 대상이 되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2017년도 하반기에서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간을 법적으로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곧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령은 자그만치 26개입니다. 몇 개 부처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진척이 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축사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총리실 모든 문제가 총리실 산하로 와서요. 제가 약속을 드려서 기대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말씀 주신 그런 충정이나 현장의 어려움 같은 걸 결코 경시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곧 내놓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축산 농가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축산 농가의 수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발언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김 의원님께 감사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 애결위에서 AI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자주 AI가 발생하는 농장은 적정한 보상을 하고 휴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동안에라도 AI가 줄어들게 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휴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1년 전 겨울에 비해서 AI 발생이 거의 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것은 저희가 꼭 감사를 드려야 되겠길래 제 답변이 끝난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많은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도 유지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수질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국의 자원화 시설과 공공처리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단위에 퇴비를 야적해 놓은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공동 퇴비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 농가에 지금 확보해 있는 퇴비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축산 농가도 살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현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농정의 적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 보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8년부터 식용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이 수입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GMO 수입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업계의 이해가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크게 허물어졌습니다. 기업과 법인의 농지 소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농지 소유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42% 가까이 됐던가요? 정확하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표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던가요? 그러니까 GMO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네. 제품에 대해서 GMO를 쓰지 않았다고 네.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수입 맥주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맥주에 보면은 여기 옆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어요. 네. 이걸 왜 붙여놨을까 궁금해서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옆에 난 GMO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GMO 원료를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난 GMO 표시를 하는 것을 광범하게 허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수입해가지고 가려갖고 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어디에도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원료 기준으로 GMO 표시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시모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GMO 완전 표시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식약처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짐작합니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말씀하고요. 완전 표시제로 갔을 경우에 식료품 가격 상승이라는 요인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왕의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니까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축 사료에 GMO 표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2007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농림부 고시로 가축 사료에 GMO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는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식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됐군요. 네. 난 GMO 표시라고 아십니까? 네.